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좀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정치권의 기상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고요. 20일 오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요. 20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마약 상설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는 일정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에 한 줄 총평부터 한번 듣고 갈까요? 뭐니 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루어질지 다음 주에 이루어질지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는 26일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선고가 언제 앞뒤가 어떻게 될 거냐. 이재명 항소심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선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뭐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어떤 선례에 비춰봤을 때 최종 변론기일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한 2주 안에는 결론이 났던 것 때문인데 일단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찬반 집회가 거의 극한의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좀 선고가 있어야지 이게 조금 그래도 수습이 될 분위기인데 예상하기로는 어떠신가요?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례에 비춰봤을 때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사건 번호가 어떻게죠? 헌나 8이에요. 예. 헌나 8. 예. 그 나가 탄핵 심판할 때 나가 붙거든요. 헌가가 있고 헌나가 있고. 근데 8이면 앞에 1, 2, 3, 4, 5, 6, 7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8 다음에 또 9가 있고. 예. 한덕수 총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때도 뭐 대립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약간 승복의 분위기도 있었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좀 뭔가 감명한 사건이기도 했고. 그렇죠. 예. 크게 뭐 이렇게 중대한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졌고. 그리고 7년 전에 2017년만 하더라도 그때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뭐 다 함께 모여서 승복하기로 합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탄핵 선고 직전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중진 정치인들 또 모아서 우리 다 함께 깨끗하게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자 흔쾌히 동의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도 막상 발표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하는 쪽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뭐 승복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정확히 윤 대통령의 워딩으로 나온 거는 아니고 또 뭐 이재명 대표도 본인 또 선거법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7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 헌재로서는 다른 탄핵 사건도 많은 데다가 언제 선고하는 것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뭐 할 것인가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점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뭐 사실 조금씩 승복 언급을 하긴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 차원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어제 승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뒤에 말을 붙이긴 했지만 이게 좀 당연하니까 단심제니까 승복을 안 할 방법조차 없는 거라서 당연한 얘기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주에 저희 정치 시그널 라이트에 나와서 승복할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해놓고 사실은 장외 집회를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면서 나가는 상황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개별 의원들의 행동을 좀 제재하지 않다 보니까 승복한다면서 나가서는 특정 어떤 결과에 힘을 싣는 여론전을 펴고 있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한 승복 약속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열혈 지지층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분노의 물리력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자제를 시키고 뭐 하겠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예, 조금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죠. 예. 지금 결론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결론은 좀 내놓은 상황에서 결정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문은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납득이 가능한 논리를 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신지호 의원 보시기는 지금 상황은 좀 어떤 걸까요? 그게 제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뭐 저희 당이 그 탄핵 찬반 놓고 심하게 분열이 있었고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또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엄청난 그 내홍을 치렀는데 지금 겉으로는 이제 탄핵 반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외치는데 또 속내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내와 관련해서는 탄핵 반대를 하는 분들도 기각은 사실상 어려울 거다. 가능하다면 각하가 가능하지. 기각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뭐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통령 측에서. 근데 그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 방어 논리가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는 뭐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 탄핵 재판에서는 오히려 그게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계몽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계엄을 비상계엄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계몽령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주는 거 아니냐. 뭔가 알려야 될 일이 있을 때 실제로 뭐 군을 통한 어떤 진압은 아니더라도 경고성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런 경고성 계엄은 앞으로도 이걸 기각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지 않느냐. 암만 계몽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기각은 사실상 힘들 거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그 뭐 내란죄를 추가해서 내란죄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빼자고 했다던가 뭐 이런 그 절차상의 문제 그 정도 됐으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절차상의 흠결로 그 각하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좀 있지만 기각은 아까 같은 논리로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탄핵 각하를 외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 발의했던 탄핵안 가운데 8건이 다 기각이 됐잖아요. 이걸 고리로 좀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통령의 최후 진술 때도 이어지는 줄 탄핵으로 뭐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인용이 되는 게 없으니까 민주당이 좀 헌정을 좀 질서를 흐트러뜨렸다 이런 주장에는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당연히 뭐 사과도 안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거기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아도 될 면죄부 비슷한 거를 지난주 4명 그 탄핵 기각하면서 탄핵 소추권의 남용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긴 했죠. 헌재 결정문에 그게 있다 보니까 뭐 민주당으로서는 사과하고 싶지도 않은데 헌재 결정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사과하겠습니까? 근데 헌재는 왜 굳이 그런 표현을 담은 걸까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8건이나 다 그렇게 기각이 됐으면 탄핵 소추권은 분명히 오남용한 거로 일반적 감각으로 보면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보면 그렇게 비출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거를 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 8대 0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대 4로 결과적으로 탄핵이 기각되긴 했지만 4명의 의견이 좀 엇갈린다 이런 그 근거가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8대 0이 나오는 걸 보고 어떻게든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8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다. 오히려 이런 해석을 해요. 이건 좀 공감이 가는 해석이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각 또는 각하를 하게 될 경우에 는 뭐 그냥 그 몇 대 몇 대 몇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5대 3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올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가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기각 주장한 사람이 5명, 각하가 1명, 또 탄핵 인용 주장한 재판관이 3명.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원일치였잖아요. 전원일치였죠. 8대 0. 그런 걸로 봐서는 요번에도 전원일치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간에 네. 좀 한 방향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이런 줄탄핵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부의 어떤 지나친 제어하거나 견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막을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과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을 또 냈거든요. 그 정도 됐으면 뭐 정치적으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뭐 요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87년 헌법에 이게 뭐 그 야당이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이라든가 다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그 오남용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제도를 절제력 있게 그 행사할 수 있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의 뭐 정치인들, 주요 정치 리더들 또 정치 문화로 봐서는 이제 그 제도는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한계 상황에 이르는 거죠. 예. 지금 광장으로 정치인들이 나오는 와중에 국론은 좀 분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핵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도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 한국갤럽 지난주 네.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 조사 결과도 있고 중도층 조사 결과도 있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보면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탄핵을 좀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탄핵 찬성이 58%고 반대가 37%, 그러니까 반대도 거의 40% 가까이는 나오는 상황인데 중도층에서는 조금 더 찬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중도층은 사실 그냥 이 혼란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클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응답을 보면 여전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건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분위기는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토요일마다 이제 양쪽의 세대결, 탄핵 찬반 세대결 이것만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그 중간지대에 침묵하는 다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난번 2022년 3구 대선 때도 방송 3사 출구조사 이렇게 보면요. 그 조사자 중에 이념 분표를 보면 보수 성향이 31%, 진보 성향이 21% 정도. 그다음에 중도 성향 플러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모르겠다. 이게 무려 47%가 됩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게 중도. 네, 그래서 이게 침묵하는 다수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이영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쭉 그 강론하는 것 중에 그게 저는 이 지금 기독교 본류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예. 뭐 이른바 쌍전으로 표현되는 정광훈 목사, 전한길 강사 이런 분들이 무슨 이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 집회를 하면서 기독교가 왜 그러지 하는데 그런 기독교의 일부 그런 분파도 있고. 네. 근데 어제 이제 이영훈 목사 국민 통합을 걱정하잖아요. 극심한 사회 분열을 걱정하고. 예. 그래서 통합과 치유가 필요하다. 그게 네. 이제 기독교 그 성경의 정신에도 맞고, 그게 이제 종교가 해야 될 일 아니냐 하는 건데, 그 어제 이영훈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 방금 전에 우리 노 부장님이 지적해 주신 침묵하는 다수의 그런 정서, 문제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어제 이영훈 네. 목사가 정치인들을 또 많이 참석한 예배였는데 네. 거기서 좀 걱정했던 그런 부분이 그럼 저걸 좀 품으려는 노력은 해야 될 텐데 일단 결론 나기 전까지 어느 정당에서도 먼저 네. 저 중도층을 품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뭐 고민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 광장에 열혈 지지층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예. 없어서. 예. 그러면 탄핵 선고가 난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그들도 지지층이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지만 탄핵 선고가 난 이후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시 조금 이 들끓었던 여론이 좀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최근에 뭐 중도 보수 뭐 이런 얘기도 꺼내고 예. 이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할 겁니다. 네. 뭐 이제 이번 주에 이재용 삼성 회장 만나는 것도 그런 행보의 일환이라고 보고 네. 그래야 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 모두 전환이 신속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했던 반대했던 친윤이든 비윤이든 지금 겉으로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상황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인용이 된 이후에요. 네,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은 전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 네, 전 대통령인데 여전히 이 본인의 영향력 행사, 그걸 하지 않겠느냐. 뭐 윤심이 이 윤심 뭐 후보를 만든다든가, 네. 뭐 이런 식의 이른바 상황 정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있을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겉으로는 얘기를 못해도 속으로는 다 그 점을 이리저리 우려하고 예.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윤상현 의원은 조기 대선은 없다라는 주장을 물론, 하시는 예, 탄핵은 예. 각하다, 네, 예. 각하 또는 기각이다라는 분이시긴 한데 만에 하나라도 네. 대선이 생긴다면 윤심이 실린 후보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그럴까봐 약간 걱정하는 여론이 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의원들 내에서도 그런 거를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그 조만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이제 손절할 거다. 네. 결별을 선언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도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손절이라는 표현은 저는 뭐 적합지가 않은 것 같고요. 예. 이제 거리두기? 뭐 그런 표현 정도. 뭐 그게 뭐 좀 객관적 용어 같은데. 근데 어차피 이제 그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고 예. 이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겠죠. 그 이제까지 보면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진 않지만 잊혀지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속 뭔가 메시지 내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예를 들어 탄핵 인용되면 바로 조기 대선판이 열리는데 예. 뭐 거기에 그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근데 아까 그 상황 정치라고 예. 하는 네. 그게 이제 현실화 되는 거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 전 대통령도 딱히 뭐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메시지 내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과 이후에 이제 승복을 하고 본인은 또 이제 수사에 대비를 했어야 되니까 뭐 그런 단계로 넘어갔는데 이번엔 좀 양상이 다르고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결과에 예. 따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도 보수 호소인이다라고 네.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저희 네. 채널에 나온 걸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빈집을 털러 쳐들어온 도둑에 좀 비유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냥 비어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빈집을 털러 간 건 아니고 그냥 가보니까 비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여기를 놓고 마치 국으로 향한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예. 그러니까 쌍권 지도부가 쌍전에 이렇게 이끌려서 잠깐만 오른쪽 가상 자리로 이동을
하는 듯이 보이니 네. 원래 지켜야 될 중도 보수 자리가 비었다. 그러니까 빈집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여기 비었네. 여기까지 한번 영역을 확보해 보자. 그러니까 영도 침공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한동훈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의 이런 중도 보수 영도 침공을 의식해서 활동 재개를 하는 타이밍을 정한 건 아닌데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활동을 재개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의 중도 보수로는 좀 힘을 잃었나요? 호소력을 잃어버렸어요. 호소인이긴 했는데 네. 호소력을 잃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김상욱 의원 지적하는 건 좀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근데 그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이런 식의 좀 과한 표현을 쓰긴 했어요. 근데 그게 민주당 의원들은 할 법한 말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일단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왜 그냥 두고 보느냐 당원권 정지를 시켜서 스스로 못 견디고 떠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김상욱 의원의 그런 말에 전혀 찬성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의원이 헌재를 처부수자 한 표현도 그건 진짜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 선을 넘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를 괴롭혀갖고 내쫓는다 일진이에요. 왜 그래요? 일진이냐? 근데 너무 당과 결에 안 맞는 말하는 거는 좀 그냥 두면 될까요? 이게 김상욱 의원을 좀 건드리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냥 두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사실 국민의힘 보수정당에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산업화와 민주화 이 양대 담론이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도 있고 그렇지만 주로 이제 박정희의 산업하고 저쪽이 이제 민주화 담론의 그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는데 이재명 등장 이후 개딸 전체주의가 되면서 민주적 다양성이 실종돼 버렸잖아요. 네. 이게 기회 요인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민주적인 정당이다. 그러니까 저쪽에 없는데 우리 쪽에 있는 게 뭐냐? 민주적 다양성이다.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홍준표 시장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은 저는 절대 동의 안 하는 표현이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일진처럼 괴롭혀하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자? 그러면 개딸 전체주의 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최근에 보니까요. 조기 대선 치러지면 여당 후보로 김건희 여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도는지 이게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가 이랬는데 조금 진지하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서 혹시 신지호 전 의원은 이 얘기 들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떠도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아까 이제 얘기한 그 상황 정치에 포함되는 그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얘기인가요? 그 윤심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상황 정치가 만약에 작동한다면 윤심 후보는 누구인가? 김문수인가? 누구인가? 하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지나가는 얘기일지는 한번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